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오늘도 급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이 요 근래 3일 연속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얼마 전 저점까지 다시 오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을 다 깨트리고 내려갔다가 어저께 사실은 장 초반에 거의 4.9% 이상 빠졌던 유럽장이었는데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키로피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차트는 거의 키로피를 맞출 거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어저께 유럽이 빠지게 된 이유, 아시아장이 빠지게 된 미국이 빠진 이유는 공통점으로 유가에 관련 있습니다. 그 유가가 장중한 때, 그러니까 국내장이 열렸을 때, 미국장이 열리기 전이죠. 국내장 열리기 전에 장중한 때 배럴당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130불까지 갔고요. 종가는 119불대에서 끝났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는 과거 한 10년 내에서 114불 정도였었죠. 그 이상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유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강화시켰죠.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산정할 때 유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화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인플레이션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고물가 저성장이잖아요. 물가가 높은데 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수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는 뭐 공급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 급등이 시장을 흔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그러니까 원유 수입을 금지하자라고 유럽 동맹국과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누가를 날려버리죠. 이게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동맹국과 논의 중이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 과정 속에서 독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럽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딴 데서 가지고 유럽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제재 대상으로서 제외해야 한다는 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가 130불 가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 노박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거다. 배럴당 300불까지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최후의 제재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원유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는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 원유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 뭐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유가를 잡고 러시아를 잡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연준이 사실 금리 인상을 원래 2023년도부터 하기로 했거든.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2024년도부터 금리 한다고 했다가 그게 점점 발을 바뀌었다가 2022년도에 3번, 그리고 2023년에 3번, 2024년도에 2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7.5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 상태를 봐가지고는 7.5가 아니라 10을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 정도 가도. 그러면 연준은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도 금리를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것마저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연준은 역사에라 가장 최악의 연준이 될 것 같고, 연준의 이 대응이 잘못하면 미국 경제를 초토화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예상했을 때 맞아요.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으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을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장이 흔들릴 때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 방어라는 이 상황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는데 금리마저도 안 하고 있어서 이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연준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시장의 긴축 발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긴축을 천천히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거다. 만약에 그 유가가 정말로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돼버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돼 버리면 연준은 진짜 역사의 가장 최악의 연준이 돼서 잘못하면 미국 시장,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된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3월에는 0.25, 그 다음에 0.5는 아예 안 할 거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하고 나중에 빨리 매 맞는 게 좋죠. 뭐든지 맞을 거 빨리 맞아야 됩니다. 이거 항상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맞을 거 빨리빨리 맞아버려야지 괜히 질질 끌면 시장만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불확실성만 더 커지는 상황.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도 오늘 뉴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4% 넘어가면 우리는 금리 인상하겠다. 바로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연준은 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딱 터지면서 유가가 그 인플레이션에 불을 질러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 일단 다운은 내려왔죠? 네,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전저점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대는데 어저께 프랑스하고 독일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보세요. 양봉이 나왔지만 지금 요 자리였거든요. 지금 미국은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빠진 거죠. 이틀 동안 10% 넘게 빠졌었으니까요. 어제 장중할 때 뭐 5% 빠졌었네요. 그러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거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 한마디에 일단 납폭을 줄였지만 결국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속되면 독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그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戦빨리 끝나지 않으면 시장은 정말 위험한 국면으로 갈 거다.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우 차트에서 월봉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분산이라 그랬죠. 분산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분산이 끝난 건가요? 이게 아직도 멀었죠. 일단 25일선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어저께 폭등을 하면서 130불 50센트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얼마 가냐면 119불 40센트. 자, 기술적으로는요 148불 정도 나옵니다. 일단 이제 148불 넘어가 버리면 답 없음. 예, 기술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무인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에서는 150불, 뭐 180불 얘기 나오는데 일단 그거 150불 넘어가서 안착을 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200불, 300불 가도 한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145불이나 148불 정도에서 정을 막 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상 가버리면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새로운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새로운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다 어느 지점에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는 많이 오를 수 있다.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 여기아니라 고공행이라는 장주 1233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여기아니라 1233원을 터치를 했고요. 종가로는 1232원인가에 끝났어요. 1232원. 제 기억으로 1232원, 제 기억 1232원에 끝난 걸로 제 기억하는데, 예, 32원 72전. 그러니까 거의 최고치에서 끝났어요. 최고치가 1233원 20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달러가 얼마였냐면 어저께 1227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더 오른 거예요. 또 6원이 또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6원이 오르면 지금 주가가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장은 지금 이 6원을 하면은 1300대 지수 가 있어. 2300대 지수 가야 돼.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옛날에 1290원을 갔을 때 국내 지수가 1400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과거와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원달러는 주가를 현재 2600대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해석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웃기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7만 전자 위협. 삼성전자가 어저께 7만 원을 위협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얼마였냐면 7만 100원에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라인, 그쵸? 근데 이 라인이 요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에 삼성전자 들어온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로스커스 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